구멍 뚫린 낡은 브라운관 TV에 거실은 쓰레기로 가득 찼고 주방에는 음식 해먹은 흔적도 없습니다. 지난 주말 불이 난 경기도 김포의 아파트입니다. 여기에서 80대 노모와 50대 아들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직계 가족이 모두 숨져서 그동안 단둘이 월 30만 원 노령연금에 의지해 왔는데 약간의 재산이 있다는 이유로 모자는 기초생활수급자조차 될 수 없었습니다. 사회와 고립된 생활을 하고 있지만 복지의 손길 역시 닿질 않았습니다. 수원 새 모녀, 창신동 모자, 그리고 김포 모자까지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위기의 가족들이 생을 마감하고 나서야 발견되고 있습니다. 이런 복지 사각지대 고위험군은 지난해 기준 52만여 명에 달하지만 실제 지원을 받은 경우는 절반에 불과했습니다. 찾아가는 복지를 한다지만 현장을 찾아갈 인력은 늘 부족한 상황입니다. 반복되는 비극을 막기 위해서 무엇을 더 고치고 보완해야 할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밤사이 인터넷에서 화제가 된 뉴스를 살펴보는 실시간 이뉴스입니다. 생활고와 또 지병에 시달렸지만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지원을 받지 못한 채 세상을 떠났던 수원 세모녀 사건. 지난해 큰 충격을 줬었죠. 경기 성남시에서 또 가슴 아픈 일이 발생했습니다. 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달 9일 경기 성남시 한 다가구 주택에서 70대 어머니와 40대 딸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집안에는 모녀가 남긴 걸로 보이는 유서가 있었는데요. 장사를 하면서 빚이 많아졌다, 폐를 끼쳐 미안하고 또 미안하다는 글이 적혀 있었습니다. 보증금 500만 원으로 월세를 처리해달라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딸이 의류 장사를 하며 생계를 이어갔지만 소득이 일정하지 않아서 빚을 내 생활했는데 갈수록 늘어나는 빚을 갚지 못하자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모녀는 기초생활수급자 바로 위 계층인 차상위 계층이었지만 공과금이나 월세를 밀리진 않아서 복지 사각지대 발굴 시스템에서도 찾지 못했습니다. 구급차 2대가 잇따라 들어서고 경찰 과학수사대도 집안으로 들어갑니다. 그제 오전 11시쯤 서울 서대문구의 한 원룸에서 60대, 30대 모녀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월세가 밀리고 계약이 끝났는데도 세입자가 연락이 안 돼 가봤더니 숨져 있었다며 집주인이 신고한 겁니다. 오늘도 현관에 붙어있는 전기요금 고지서, 5달째 밀린 요금이 약 9만 2천 원입니다. 거의 한 6개월치, 7개월치 이 정도가 쌓여 있어서 바닥에도 막 널브러져 있고. 두 사람이 숨진 채 발견된 지 이틀이 지난 오늘 집은 이렇게 치워졌습니다. 두 사람은 이 원룸에서 특별한 직업 없이 지내왔던 걸로 알려졌습니다. 모녀는 지난 7월에 이미 복지 사각지대 발굴 대상자로 선정됐습니다. 단전, 단수 등 위기 정보로 파악하는데 이들이 건강보험료 14개월, 통신비는 6개월을 못 냈기 때문입니다. 주민센터에서 집으로 찾아갔지만 거기서 그쳤습니다. 전에 살던 사람한테 이사가고 없다. 이런 상담이나 조사가 진행되지 못했습니다. 서울 광진구에서 서대문구로 지난해 11월 이사한 뒤 전입신고를 안 했고 연락처도 알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지난 8월 같은 이유로 복지 사각지대에 놓였던 수원 세모녀 사건을 계기로 통신사에서 연락처를 받고 수도 가스요금 체납도 위기정보에 넣는 대책이 바로 어제 발표됐는데 그 사이 또 모녀가 세상을 떠난 셈이 됐습니다. 경찰은 다만 숨진 어머니가 퇴직 공무원으로 매달 연금을 받은 걸 파악하고 이들이 생활고를 겪게 된 이유와 사망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SBS 박하정입니다. 구급차가 골목을 빠져나가고 곧이어 경찰차와 소방차가 뒤따릅니다. 어제 오후 3시쯤 경기도 수원의 한 다세대 주택에서 60대 어머니와 40대 두 딸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문이 잠긴 세입자의 집에서 악취가 난다는 건물 관계자의 신고로 경찰이 확인한 겁니다. 거기 문을 열어 이제 들어갔다가 조사하고 들어갔다가 관계로 냄새가 엄청 나더라고. 집에서 발견된 유서엔 생활고와 지병으로 힘들다는 내용이 적혀 있는 걸로 전해졌습니다. 이들은 건강보험료 16개월치를 체납했던 걸로 파악됐는데 기초생활수급 등 복지 서비스를 신청하거나 상담한 적도 없었습니다. 2년 전 이곳으로 이사 온 이들은 전입신고를 하지 않아 주민등록상 주소는 경기도 화성의 지인 집이었습니다. 주소지 관할 지자체는 이들이 건강보험료를 연체한 상황을 파악했지만 면담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연락도 안 되고 그다음에 살고 있지도 않으시고 거기 살고 계신 분한테 어디 사는지 물어봐도 모른다. 비대상자 처리 종결이 된 걸로 알고 있어요.
지난 2014년 송파 세모녀 사건 이후 공과금 등 34가지 항목 중 일부를 3개월 이상 체납하면 위기가구로 지정돼 긴급생계지원금 등을 지원하는 제도가 도입됐습니다. 이분들이 만약에 결정이 되셨다고 하면 3인 가구 기준으로는 125만 8,400원 정도 받으실 수 있어요. 경찰은 외부 침입 흔적이나 외상은 없었다며 부검 결과와 진료 기록 등을 통해 정확한 사인과 사망 추정 시간을 밝히겠다고 했습니다. SBS 박예린입니다.